차에서도 집에서도 운동하면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건강 수다 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케어하는 방송 명민정의 바디온 에어입니다. 안녕하세요. IFBB 비키니 프로 명민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보통 우리는 운동은 젊을 때 하는 거다, 나이가 들면 몸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60대이시지만 대회까지 출전하실 정도로 몸을 관리하고 계신 정말 존경스러운 회원님과 함께합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저희가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11년 전 헬스장 회원님으로 오셨다가 저랑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대회를 출전하신 지는 6년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근데 6년 전에 뵀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걸 저는 못 느끼겠고, 오히려 이제 대회를 준비를 하시면서 나를 가꾸게 되니까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게 저는 느껴져요. 부끄러우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첫 질문은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 헬스장에 내가 처음 방문한 계기. 24살에 오.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뭐를 해볼까? 근데 그때는 에어로빅이 굉장히 선풍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볼링이 시작이 됐고 제일 먼저 볼링을 갔었어요. 먼저 갔었는데 내가 생각보다 핀을 못 맞추더라고요. 약간 소질이 없었다. 네. 그래서 헬스장을 갔어요. 그 볼링 때문에 헬스장을 가게 됐어요. 에어로빅은 싫고 헬스장을 갔는데 여자가 없어요. 남자분들만 맞아요. 계시고. 24살 때 헬스장을 처음 가셨으면 한 30년, 40년 전인데, 사실 그때 여성분들이 웨이트를 하는 분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은데. 없었고 남자만 있다 보니까 옷을 탈의하고 운동하신 분들이 여러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가서 이거 뭐지 하고 민망했었어요. 근데 에어로빅은 싫고 볼링도 핀도 못 맞추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건강 이런 것도 생각을 않고 그냥 막연히 헬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게 너무 신기한데요. 예, 그때부터 헬스를 좋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가셨을 때 내가 다룰 수 있는 운동이 하나도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눈치껏 이분이 이거를 하면 잘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냥 따라했어요. 따라하기 식으로. 대단하시다. 네. 근데 그렇게 따라하기 식으로 하시다 보면 흥미가 금방 떨어졌을 텐데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지 않고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생각 없이 가고. 약간 수진 회원님이 뭔가 성향적으로 잘 맞았구나, 그 운동을 하는 분위기 자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헬스는 하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20살 젊은 나이에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다닐 때 혹시 가족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간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자유로 이렇게 하나보다. 네, 간섭한 사람도 없고. 에어로빅은 따라가 봤는데 50분 수업하는 걸 뒤에서 봤는데 왜 저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공감하는 게, 저도 뭐 이런 웨이트 말고 다른 운동들도 해봤지만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 운동의 스타일과 저의 스타일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참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지 않으셨을까?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더 재밌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수영장을 제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들이 저기 2층에 올라갔다 가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가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노란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요? 했더니 내가 회비 낸 거를 다시. 그래서 환불을 해주신 거예요? 네, 저 수영하러 왔는데 이걸 왜 주세요? 그랬더니 수영하고 안 맞으신 것 같아요. 강사분이 봤을 때 네, 어머니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받았어요. 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서 다른 수영장을 또 갔어요. 거기서도 환불을 또 받았어요. 이건 뭐지? 이건 아닌데 싶어서 또 갔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환불을 해줬어요. 나는 물에서 몸이 안 떠요. 정말 그 수영과 안 맞으시는 네. 거구나. 이게 물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잡아 당겨서 꺼내줘야지 들어가는 쪽쪽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안 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환불을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대단하시다. 그럼에도 내가 뭔가 다른 데서라도 해보겠다라고 찾아다니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나는 헬스만 맞는구나. 그렇게 해서 헬스에 좀 정착을 하게 되셨구나.
그러면은 20살 젊은 나이부터 뱃느질로 봐가면서 운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운동하실 때 뭔가 이런 눈에 띄는 변화나 뭔가 이런 거 좀 느끼신 거 있으세요? 느낀 거가 많지요. 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일 느낀 거는요. 일단은 운동을 다녀오면 피곤한 게 없었어요. 어. 그리고 누워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누워 있으면 시체다. 나중에 죽으면은 맨날 잘 건데 그 생각을 맞죠. 엄청 많이 했어요. 갔다 오면 더 활력이 있으니까. 너무 긍정적인 변화를 빨리 깨우치셨구나. 네,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헬스를 젊어서 시작하신 이유도 있지만 네. 운동을 처음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개운한 느낌보다는 처음에는 좀 힘든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수진혜연님이 약간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틱하시고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이 에너지가 좋으시다 보니까 헬스를 했을 때 그게 더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운동을 처음 하시는 초심자 여성분들은 헬스가 체력을 기르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처음에 막상 운동을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체력적으로 받쳐주질 않으니까 수진혜님이 느꼈던 운동을 할수록 활력이 생겨요 라는 느낌은 초심자 여성분들 기준으로는 적어도 한 달,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내가 힘듦을 좀 감수하고 꾸준히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 변화인데 수진혜님은 처음부터 운동을 하니까 활력이 더 생기네 이걸 느끼신 거잖아요. 본투비 좀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운동이 시너지가 좋았다. 그러면 20살 중반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계속 운동을 놓지 않고 해오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헬스를 하면서 갱년기도 느꼈고 갱년기가 오고 여자들은 또 완경도 오잖아요. 맞죠. 근데 나는 갱년기를 1도 안 겪었어요. 정말요? 예. 갱년기가 뭔지를 모르고 왔고 이거 약간 그래서 사춘기 안 겪은 성장기 네. 친구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네, 되나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내가 이 말은 친구들한테도 많이 했던 이유가 운동을 해서 나는 갱년기가 없었던 것 같아라고 맞죠. 했고요. 또 완경도 늦었어요. 초경도 빨리 했는데 내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정해져 맞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저도 그건 동의해요. 예, 내가 초경을 굉장히 빨리 했는데 완경도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모든 구조가 다르죠.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진짜 대단하시다. 그럼 그래서- 궁금한 게 주변에 동년배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수진이님이 이렇게 모임에 가서 봤을 때 나랑 동년배분들이랑 차이점,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한번 수진님이 느꼈던 거를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런데 그 친구들도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에어로빅도 했고 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수진님이 좀 더 활기가 넘치는 느낌? 넘치는 정도가 아니고 에너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네. 막 계속 나오시는 예, 지치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일단은 남들보다 더 잘 먹어요. 가리는 음식 없이 네. 좋은 음식 정말 잘 네. 드시잖아요. 일단은 가리는 거 없이 잘 먹고 소화 기능이 엄청 활발해요. 모임 나가서도 저한테도 네.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모임에 오신 분들이 소화를 잘 못해서 음식을 끝까지 못 먹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왜냐면은 조심해야 되니까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될까봐.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시부모님도 그렇고 네, 봤을 때 먹고 싶은데 이걸 먹었을 때 내가 속이 더부룩한 걸 뻔히 아니까 좀 덜 드시고 참으시는 게 보여서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나이들이 들면서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니까.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먹었을 때 내가 이 안에서 소화가 되는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왜냐면 맛있게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면 너무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그래서 덜 먹는 거야, 참는 거야. 주변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부럽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먹니? 부럽다 소리 많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음식들이 내 앞으로 자주 와요. 잘 먹으니까. 예전에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많이 먹는 사람으로 보나? 약간 이런 느낌? 전 사실 부러워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음식이 아깝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부러운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달리 생각할까봐 요즘에는 나가면 내 정량만 조심하시려는 경향이 네. 있어요. 정량만 먹고 들어오고 집에 와서 다시 먹지. 제가 수녀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들으면서 저도 나름 부러웠던 부분이 여행을 자주 가시잖아요. 여행을 가서도 현지의 음식들 이런 것들 정말 거리낌 없이 잘 먹고
잘 소화하고 네. 여행은 물론 좋은 거를 보러 가는 의미도 네, 있지만 그 나라의 음식 이런 것들을 맛보러 가는 것도 큰 의미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럽고 최근에 마카오 예. 다녀오셨잖아요. 마카오 가서 에그타르트 몇 군데 다니셨다 그랬죠? 8군데. 8군데. 8군데에 갔는데 마카오에 있는 에그타르트 맛집 다 다니고 오신 마카오하고 거잖아요. 홍콩하고 갔는데 홍콩이 온조라게 해서 홍콩 가서도 이렇게 먹었거든요. 내 입맛에 찾다가 그렇게 많이 가게 됐어요. 진짜 근데 대단하신 거예요. 내 목표가 내가 원하는 에그타르트를 그 먹기 맛을 위해서 찾자. 예, 그래서 마카오를 갔기 때문에 다 다녔는데 홍콩에서 찾았어요. 양이 많아서 좋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맛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여행 갔는데 너무 체력이 안 돼서 힘들고 피곤하고 숙소에만 있고 싶고 이러면 사실 여행을 간 의미가 많이 예. 없잖아요. 수진혜님이 본투비 좀 튼튼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럼에도 이게 웨이트를 꾸준히 하시고 내가 잘 먹고 이러면서도 운동을 좀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더 이렇게 활력 있게 살아가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있어요. 왜냐면 내가 큰 사고가 났었는데 차는 그 자리에서 폐차장으로 폐차시키고. 갔어요. 내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완치가 굉장히 빨리 됐어요. 전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랑 한 6년 전에 처음 만났을 네. 때 수진언니 운동하실 때 보면 양쪽의 이 밸런스가 많이 무너질 수밖에 계셨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셨기 때문에 몸이 많이 한쪽으로 휘어져 계시구나라고 느꼈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해가 갈수록 정렬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미 60대가 넘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몸이 망가지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점점 좋아지시고 지금은 심지어 양쪽의 움직임이 거의 동등해지셔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사고가 나셨다고 절대 믿기지 맞아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의 중요성을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실제로 내가 느꼈고 저도 또 봤고 네, 내가 이거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려면 운동이란 게 사실은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 아 오늘은 좀 쉴까? 맞아요. 힘들죠. 쉴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갔다 오면 개운하거든요. 맞아요. 안 하면은 몸이 더 피곤하고 네. 그리고 다행히 나 같은 경우에는 또 놀 때는 운동을 잊고 놀아요. 놀러 가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보다 노는데 근데 또 이게 너무 중요한 집중을 게 해요. 운동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 없어요, 정말 저는. 이걸 내 생활 안에서 정말 즐기시는 예. 거잖아요. 내가 밥 먹듯이 운동하러 가야지 이게 그냥 습관이 되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죠. 예. 수진혜님을 꼭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그냥 단순히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회도 예. 나가시잖아요. 예. 대회를 처음 나가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제가 40에 한 번 나갔었어요. 정말요? 예, 한 번 나갔는데 그거는 내가 나가려고 해서 나간 게 아니고 한 번 그 가자. 당시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지도자분이. 모르고 그냥 따라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대회를 다시 한번 나가볼까? 나가볼까? 그래서 내가 상담을 했었잖아요. 맞죠. 상담을 하고 하자.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대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원해서. 근데 수대님이 또 멋있으신 게 이렇게 뭔가 도전하시는 거에 전혀 두려움이 없으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수진혜님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세요. 뭐 해보지 뭐. 나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예, 그거는 좀 있어요. 그런 면이 있으시다 보니까 대회에 도전하시는 것도 두려움을 안 갖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동년배들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분들도 이 대회 출전 자체를 굉장히 겁을 많이 먹어 하세요. 근데 수진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무서워할 거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도전할 맞아요. 수 있고 몸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좀 부족하든 얼마든지 대회라는 거는 그렇죠.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내 목표가 그냥 70이라고는 얘기했지만 내 몸이 허락이 되면 그냥 쭉 나가고 싶어요. 맞죠.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타인 중심적이래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시선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두려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님은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한 5년째 대회를 나가고 계신데 대회를 나가면서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대회장에 올라갔을 때 일단은 내 동년배를 만난 적이 없어요.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존경스러워요, 맞죠. 부러워요. 제가 그 나이에 할 수 있을까요? 맞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쵸. 이렇게까지 말을 해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오. 어제도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 앞에 선수가 대단하세요. 너무 부러워요. 이 소리를 해서. 근데 수진현님은 오히려 저희한테 그런 소리 하시잖아요. 젊어서 좋겠다. 나도 그 나이 되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 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오히려 더 대단하신 거거든요. 사실 1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즐기시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을 때 하는 일들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0대 나이에 나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없죠. 보통 이제 자식들 걱정, 하루하루 내 건강 걱정,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하신 60대 분들은 어디 안 아팠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시는데 지금은 이제 아프지만 말고 맞아요. 건강하게 병원에다 돈 안 갖다 주고 그러면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0대 분들도 그렇고 60대 분들도 그렇고 내가 이 나이에 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전혀 늦지 않아요. 늦었다 생각할 때가 시작이 빠른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50대 때 운동을 시작을 하시면 내가 70대 때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50대 때 운동을 시작한다. 충전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돼요. 네. 우리 요즘 근테크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테크. 내가 지금 60대인데 나 지금 운동 시작하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혀 늦지 않다.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얼른 시작을 하셔야 내가 10년 뒤에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그렇죠. 있다. 왜냐면 100세 시대인데 골골 100세에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아프지만 않으면 쭉 이렇게 가고 싶어요. 사실은 행복하게.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나는 나이가 있어서 이제 운동 못 할 것 같아 이런 말씀 들으시면 어떠세요? 이게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이 제일 빠른 거야. 늦지 않았어 맞아요. 라고 나는 그 말을 가끔 하는데 운동해. 이제는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 거 운동밖에 없어. 유산소라도 해. 진짜 도보라도 걸어. 내가 이 말 많이 해요. 걸어 다니면 그것도 운동이니까 맞아요. 걷기라도 해라. 맞아요. 진짜 수녀님처럼 이렇게 몸을 잘 관리하고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동년배 분들이. 그렇죠. 내가 실비를 들어놓고 나는 병원을 안 가니까 남들 위해서 내가 돈을 내고 있다고 가끔 그 얘기해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실비를 안 타먹으니까. 내 나이 때 비슷한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있는 거예요. 약간은 억울한?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되나. 어. 왜냐면 너무 많이 내니까. 근데 사실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예, 얘를 진짜 폐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그런 생각까지. 고민까지 너무 네. 병원을 안 가시니까. 네, 그 생각까지 하는데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리셨죠? 안 걸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고. 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사람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갖고 계세요. 그냥 해지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평소 운동하시는 루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일단은 내가 조금 더 운동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내가 채워놓지 않으면 근손실이 이제 계속 오는 나이라 근력 운동은 필수로 하고 지금은 막 폭발적인 근성장보다는 보존의 예, 느낌으로 좀 그거를 하고 내가 계시죠?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웨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유산소 지금 하고. 유산소는 얼마나 대회 준비 기준 말고 그냥 평상시에 유산소를 얼마나 하고 45분. 계시죠? 45분. 예. 45분 정도 하고 날짜가 잡히면 1시간 반은 해요. 유산소 어려워요. 어렵죠. 힘들어요. 왜냐면 수현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건강하신 네. 분이더라도 유산소를 장시간 타면 느끼셨잖아요. 관절이 조금 불편하긴 하다. 발바닥은 아프진 않는데요. 유산소를 하다 보면 난 발목이 뻐근해요. 종아리도 조금 무리가 오고 하는데 그래도 유산소를 해줘야지 지방을 털 수가 있으니까. 수현님도 지방 걱정하세요? 아니 요즘에는 좀 해요. 오. 왜냐면 내가 그냥 선수가 아니면 이 몸이 아주 이쁜 몸이지만 너무 훌륭하시죠. 근데 이제 선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이제 지방은 좀 털어야 되겠다 싶어서 유산소를
네, 이제 수진님 같은 꼭 하죠. 경우는 실내 유산소를 좀 즐기시잖아요. 저는 밖에서 안 거예요. 네, 실내 유산소가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비추를 드리는 이유가 너무 같은 동작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 관절 주변에 부하가 계속 걸리면서 계속 데미지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은 그냥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셔라. 바깥에서 뭐 날씨 좋을 때 공원 도는 것도 유산소고 체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벼운 등산을 하시는 것도 유산소고 그래서 유산소는 하루에 30분 이상 정도는 해주시는 게 너무 좋다. 맞아요. 그거는 이제는 필수가 되더라고요. 유산소가 젊었을 때하고는 또 달라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유산소라. 맞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네. 운동. 그래서 저는 이제 러닝보다 마운틴을 타요. 마운틴을 타는 이유가 경사도를 맞춰놓고 하면 애가 이제 오르막으로 갔다가 내리막으로 그 가고. 프로그램을 예. 이용을 하시는 거구나. 예. 그렇게 해서 27분씩이거든요. 그걸 내가 2타임을 타요. 굉장히 많이 타시죠. 예. 이게 뭔가 내가 지루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필요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도보를 걷는 거는 워낙 싫어하니까 그냥 선택한 게 저는 마운틴. 그래서 그걸 2타임 타면 딱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네, 예. 종아리가 또 건강해야 되니까 우리 나이에는 하트 종아리라 가죠. 그 하트 종아리가 뭔가 다리 모양이 망가졌다라기보다 내가 다리가 좀 건강하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는 알백이면 안 이쁘다 하는데 나름 이뻐요. 맞아요. 건강 미인이니까. 맞아요, 건강미. 저도 그런 걸 굉장히 추구합니다. 내가 여자지만 거울 보면 하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종아리에. 아니 근데 수현님은 봤을 때 피부 스킨 자체도 굉장히 얇으시고 체지방층도 얇으시다 보니까 좀 더 도드라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진님 운동하실 때 이렇게 뒤에서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 상체 운동도 골고루 잘하고 하체 운동도 골고루 잘하고 운동을 굉장히 잘 꾸려가고 계시더라고요. 운동을 지금 하실 때 보통 몇 분 정도를 유지를 하세요? 지금은 이제 젊었을 때하고 달라서 웨이트 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요. 쉬는 시간이 좀 많다. 네. 한 타임을 끝내는데 어떨 때는 그 자리에 1시간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봤던 거는 운동하실 때만 제가 목격을 한 건가? 움직이실 때만? 그런 거죠. 이제 바빴을 때는 4종류 정도를 하고 한 4종목 예. 정도를. 안 그러면은 거의 한 5, 6가지 정도를 하거든요. 나눠서 하니까. 맞아요. 하체, 상체도 어깨, 부위를 나눠서 하시니까. 가슴, 등을 나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5가지는 5가지 해요. 정도. 내가 한 타임에 5가지 정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체력이 진짜 좋으신 거예요. 동년배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선수가 아닌 기준에서 그래도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한 타임에 3세트에서 4세트 정도를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수현님은 이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운동이 되지라고 맞아요. 이제 느껴지시잖아요. 그게 있죠. 그쵸. 적게 하면 뭔가가 약간 허전한 건 있어요. 이제는 정말 선수 다 되셨어요. 운동을 안 할 때는 그냥 딱 내려놓지만 또 일단 왔으면 할 땐 또 제대로. 앉아있는 시간은 많지만 꼭 마무리는 하고 가요. 너무 좋아요. 헬스장에 오면 웨이트 한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50분에서 70분 사이 정도 되잖아요. 하시고 유산소 이제 45분 정도 타시고 그렇게 이제 운동 루틴을 꾸리신다는 거죠.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수진혜님만의 비결.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즐기자. 약간 이런 마인드. 그런 게 있죠. 그냥 모든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니까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욕심 없이 운동하면서 너무 멋있죠. 그냥 대부분이 이 나이에 할머니 소리 듣는 것보다 언니라는 소리 듣는 거 난 그게 좋아요. 맞아요. 나한테 할머니라면 어색해요. 애들이 할머니 이러면 어디를 봐서 내가 할머니로 보이니? 이모 그리고 언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들. 나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할머니야. 어디를 봐서 내가 할머니로 그쵸, 보여? 맞- 그러니까 이모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무 그러면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운동이 수진 회원님 삶에서 지금은 어떤 의미예요?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요? 네, 왜냐면 젊었을 때는 대부분이 자기들의 건강에 자만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 안 해도 나 건강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근손실이 올 나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 자고 나면 근손실이 와요. 매일 그게 빠져나가니까. 느껴지세요? 빠져나가는 거를 나는 못 빠져나가게 계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운동이 70%를 오. 차지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훨씬 더 크네요. 네, 왜냐면 70대까지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노력을 하면 꼭 70을 정해놓지 맞죠. 않고 그 이상으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요양원 안 가고 병원 안 가고 100세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수진 회원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가고 같아요. 싶어요. 저희 가끔 농담 삼아 70대 때도 나는 무대에 올라갈 거야. 네. 80대 때도 올라갈 거야.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간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운동 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으세요. 또 내가 그 운동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큰 사고가 났지만 한 번도 일계보가 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사고가 크게 안 나도 비가 올라 한다든가 눈이 오려고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 어, 어디가 아프다. 아프다. 오늘 비가 올려나 보다. 네. 내가 아픈 거 보니까 비 맞아요. 올라나 봐, 눈 올라나 봐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쭉 갈 수 있을 것 같은 망상이죠. 망상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사람은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지배를 받잖아요. 내가 우울한 생각을 하면 몸도 계속 아프고 이걸 긍정적으로 조금만 바꿔도 활력이 생기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내가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나는 굴곡이 많았는데 우울하다는 생각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분은 굉장히 편하게만 살았나 보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주제님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었고 그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갔고 그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서 바로잡고 살고 계시고 이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이 중요하구나.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어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참 그렇게 살아라고 주위에서 물어보고 맞죠. 그래서 내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속이 없어. 내가 속이 없어서 텅 비어 있어서 채우는 게 없어서 그래. 내가 그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내가 철이 안 들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수재님이 진짜 그 건강한 마인드와 옆에 진짜 든든한 우리 사장님 그리고 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걔를 보고 참 행복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자식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있어야 예, 된다. 진짜 하나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없어도 한 명은 둘이면 더 좋고. 그쵸. 예, 그래도 잘 버티고 내가 잘 살아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요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동을 지금 동년배분들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이것만은 꼭 해보세요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살면서 이것만은 꼭 해보세요. 나는 수영도 안 됐고 에어로빅도 안 됐고 안 됐고 볼링도 안 됐고 지금 유일하게 내가 하고 있는 게 헬스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한테 내가 헬스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누군가의 터치를 안 받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못해도 눈치껏 누군가가 하고 지나면 그 자리에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가 봐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눈치껏 하니까 되더라고요. 헬스를 하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일단 가서 만져보고 네. 해보고. 그리고 내가 방식이 틀려도 하다 보면 고쳐지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안 되면 여성분들은 런닝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네.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나도 저걸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나는 누군가한테 간섭을 안 받으니까 헬스를 한번 해봐라. 헬스라는 게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기술, 뭔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서 해보면 할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일단은 등록해놓으면 기계하고 나하고 1대1로 하는 거니까 잘하든 못하든 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예, 것 같아요. 시작을 일단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느끼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저것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헬스로 시작해도 간섭 없으니까.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간섭 받는 거 싫어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오늘 이렇게 수진우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정말 많은 걸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늦었어, 나 지금 시작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번 짧게 말씀 부탁드려요.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에 너무 좋아요. 말 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뭐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내가 느끼는 거 그냥 소탈하게 그냥 얘기했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서로 건강하게 병원을 안 가고 다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모든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50대, 60대, 70대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양원이 진짜 많아요.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느낀 점이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실전적인 운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명민정의 바디온 헤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